송금 불산입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자산을 감소시킨다. 순자산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원칙은 송금이라는 겁니다. 순자산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현금 유출한다는 거죠. 순자산을 감소시킨다. 그럼 현금을 유출한다. 현금을 유출한다. 그럼 회사는 이거를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회계 처리할 때 비용 처리한다. 그럼 세법에서 이 항목을 송금으로 인정하면은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 회사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송금 불산입 항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인세법 20조라고 나와 있죠. 자본거래는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잉여금 처분을 선비로 계상한 경우. 잉여금 처분은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잉여금 처분. 잉여금 처분은 그냥 이익 잉여금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익 잉여금 처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벌어드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익 잉여금을 처분한다. 어떻게 처분한다는 거죠? 이 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이익 아니면 뭐 이익 준비금 적립하고 임의 적립금 적립하고 남은 건 차기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잉여금을 처분을 했는데 배당금이죠.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금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그러면은 세법에서는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자산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배당금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돈을 덜 받은 거죠. 자본금보다 더 적게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증자 비용의 송금 불산입.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해당하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그 다음 보시면 업무 무관 비용입니다. 업무 무관 비용은 쉽게 말하면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회사에서 자기 가정집 있죠. 사장님이 자기 가정집에서 쓰는 그 에어컨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이에요.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회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업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를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그런 거 비용들 전부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받은 만큼 나는 이익을 본다는 거죠. 더 법인세율 곱한 그 금액만큼 물건을 더 싸게 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하고 무관하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법인세법 시행령 50조 1항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1번 볼까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들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출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유지, 관리비와 사용료 이런 거는 당연히 법인 업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을 중소기업, 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이양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설비와 이 관련된 지출금은 송금 인정한다. 이거는 말문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한테 무상으로 대여하는 생산설비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라고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말문제에서 가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해당 법인 법인 주주구나 출연자인 임원, 출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이와 관련된 지출금.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 사택 있죠? 사택. 회사 사택은 법인 명의로 계약한 주택입니다. 법인이 집을 빌릴 때 법인 명의로 빌리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계약해가지고 빌리는 것. 이런 걸 사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택에는 직원들 있죠? 임원이나 그 직원들이 거기서 사택에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주, 법인 주주인데 소액 주주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대주주겠죠. 대주주가 사택에서 머물면서 있으면은 거기서 뭐 관리비라든가 전기 사용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지출한 금액을 법인이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소액주주의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이거 주의하세요. 소액주주의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임원이 사택에 들어가서 살면서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다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이거를 봐야겠죠. 소액주주 임원이다. 뭐 소액 그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사택유지비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사택유지비.
사택유지비가 시험에 잘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법인이 토지를 샀다. 맨 땅을 샀다는 겁니다. 저기 땅 투기하려고 목 좋은 곳 있죠? 수도권의 목 좋은 곳에다가 땅 투기, 땅값이 오를 곳에다가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그걸 또 빌린 거예요. 담보 대출해가지고,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은행에서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은 업무 무관 비용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해당 법인이 공유한 형법 또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지급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외국 공무원한테 뇌물을 지급하면은 그 순자산 감소하는 거죠. 뇌물은 현금을 법인 사람이 외국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현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이 맞다. 그 다음에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그러니까 노동조합 관계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법인이 노동조합 관계자한테 급여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 업무 무관 비용으로 봐서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업무 무관 자산을 알아야 되겠죠. 회사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무관 자산은 뭐가 있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사면은 그 유예기간을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존한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넘어가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서정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동산서와 골통품. 법인이 뭐 골통품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잖아요. 법인이 괜히 골통품 사가지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 그 사람 거 골통품 이런 거 사가지고 서화나 골통품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이런 걸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은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장식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 상시 비치하는 거는 송금을 인정해준다. 그 1000만원이죠. 그 기준이 1000만원. 그 다음 보시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서정 유예기간 보시면 건축물,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간을 유예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유예기간 안에 자기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5년. 그 다음에 취득일부터 2년.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를 5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유예기간 내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차감한 기간에 대해서만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유예기간 내에 사용해야겠죠. 근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세요. 유예기간 내 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다.
즉 업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회사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면 그 관리 비용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을 취득했다. 업무무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수선비 같은 거 발생합니다. 그 건축물이 나중에 뭐 비가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색 비용도 발생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이것저것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 유지관리비를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여기 보시면 취득 단계.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면은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업무무관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세무조정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건물을 만약 5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가지고 그 자산을 감액시키겠죠. 근데 세법은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업무무관 자산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하고 자산 감액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각주 보시면 취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법인이 부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유지 관리비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보유 취득 단계는 특별히 세무조정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보유 단계는 유지비 관리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리고 그 감가상각비 있죠. 업무무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전부 전액입니다. 전액. 한도액만큼이 아니라 그 감가상각비 전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한다. 그리고 처분 단계는 양도가액은 입금, 장부가액은 송금.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대충 지금 말로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대충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 비용도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유지비, 수선비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 다음 보시면 출자임원의 사택유지비입니다. 사택유지비가 뭐라 하겠죠? 법인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 아니면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전세계약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개인 명의가 아니에요. 법인 명의로 주택을 계약한 경우 그게 사택입니다. 그 사택이면은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택유지비도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러므로 송금으로 인정한다. 근데 다만 출자임원이 있죠. 항상 말하지만 사택유지비는 소액 주주인 임원은 그 사택유지비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소액 주주가 아닌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세법상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소액주주는 이거죠.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배주와 특수관계인인 소액주주의 경우 사택유지비를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지배주주는 아버지, 특수관계인은 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주주인 아버지가 지분율을 한 51%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은 0.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면은 0.7%니까 사택예지비도 송금 인정받겠지만 지배주자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택예지비 지분율 0.7%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여기 보시면 뇌물 있죠? 뇌물 말했죠? 뇌물은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법률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010년 노동법이 개정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임금 지급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회사가 노조 전임자한테 급여 주는 거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하고 그거를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